네, 안녕하십니까? 7주차 2기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면접 준비입니다. 이 면접은 우리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그 중요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겠죠. 이 면접 준비만 철저히 해도 우리가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상 질문 면접을 찾을 것,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면접관이라고 생각해서 찾으라고 하면은 거의 면접관이 찾는 거하고 일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기 분석을 통해서 예상 질문을 쭉 뽑아봤죠. 그래서 1분 자기소개서라든지 직무 중심 자기소개서 또는 어떤 회사의 목표 중심, 목표 달성 중심 1분 자기소개서 또는 자신의 신념을 통한 1분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직무에 적합한 이유라든지 또 성격의 장단점이라든지 또 지원한 동기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마지막 한마디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글로 작성해 놓고 이것을 스토리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전공에 관련된 거, 또 회사의 어떤 인재상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뽑아 가지고 한 15개 정도나 20개 정도 뽑아서 그거에 관련된 글을 작성하고 그거를 안 보고 여러분 자유롭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모의 면접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실전도 계속 해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역량이라는 것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량 하는데 사실 이 역량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능한 능력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충분한 거와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와 합성된 것인데, 이것은 어떤 직무에 대한 지식 기술이라는 것이죠. 또 회사와의 어떤 같은 동일한 가치관, 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직무에 대한 도움이 되는 성격이라든 태도, 이게 전부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와 또는 지원한 회사와 회사의 인재상과 관련된 이런 역량이지 다른 역량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합한 인재의 선발을 위해서는 선발에서 평가하고 있는 역량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타당성과 공정성, 실용성을 갖춘 선발 도구를 이용해서 평가 역량을 갖춘 평가자들이 평가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우리가 평가 대상을 보면은 어떤 사람을 평가하냐면은 라이프 피플을 평가해요. 그래서 직업이 요구하는 거, job requirement,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이죠.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직무 적합성인 것이죠. 그 직무에 적합한가, 그 직무에 관련된 경력이 있고 그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고 그 직무에 관련된 교육훈련이 있고 이런 어떤 그 직무에만큼은 저 사람 최고다라고 하는 이러한 직무 적합성이 있어야 됐고, 또 이 조직이 요구하는 거, 조직 적합성이죠. 이것은 그 기업의 공통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 역량이라 하는 것은 인재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인재상이 도전정신이다, 봉사심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도전정신이 하나도 없고 봉사심이 없으면 그것은 조직 적합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직무 적합성 플러스 조직 적합성, 이건 공통 역량, 인성, 이런 측면이 이제는 선발 대상이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능력과 인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직무 능력과 공통 역량인 인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 역량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와 그 다음에 이 평가 방법도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뭐 타당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실용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 성과 예측성, 그 다음에 조직 적응성, 이탈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 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선발 절차의 공정성이 있어야 되겠고, 운영의 효율성, 절차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평가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능력과 그 기업의 인재상, 공통 역량, 인성을 갖춘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는 역량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비교적 관찰이 용이한 영역으로는 기술과 지식이죠. 지식과 기술, 이것은 직무에 대한 어떤 지식, 직무에 대한 어떤 기술, 그리고 관찰이 어려운 것들이 있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이런 특질적인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행동으로 표출되는, 대부분 관찰이 어려운 영역은 전통적인 면접의 대상이고, 그 위에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지식 기술은 이제는 요즘 역량 중심의 면접으로 새로이 이제는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두 개가 플러스 돼서 행동으로 나오는 이것이 이제는 역량 중심 면접의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속성의 대부분은 개인의 내적인 속성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분석을 통한 면접 준비도 했었고, 자, 두 번째는 인간 행동은 또 이건 내적 요소죠. 수면 아래에 있는 거. 그래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내적 요소 자체의 관찰이나 측정이 어렵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수준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기 장소부터 시작해서 용무라든지 인사라든지 뭐 시선이라든지 스피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는 관찰이 어려운 영역의 그 면접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면접의 특징과 일반 대비 요령을 살펴보면은 그 면접은 지원자의 어떤 비인지적 역량들을 면접자와 지원자 간의 이런 대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평가하는 평가 과정이죠. 특히 이러한 비인지적 평가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한 요소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일반적인 특징은 시간적 제한이 있다. 사실 6명이 뭐 1시간 한다 그래도 한 사람 앞에 10분도 안 돼요. 그렇죠? 뭐 1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거니까 만약에 30분 한다 그러면은 5분씩 밖에 안 됩니다. 자, 5분 동안 내가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시간적 제한이 있으니까 시간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냥 그 면접관이 질문한 답부터 결론부터 딱 내리고 짧게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면접은 아무리 정교화해도 주관적 판단에 의한 평가가 개입되는 것은 면접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은 우리가 보수적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정보를 줄 답변은 피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답변의 내용에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인상과 태도 등과 같은 이러한 비인지적 평가 요소의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발표에 대한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동시대 호흡.
그래서 면접은 동시대 사람들이 같이 상호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면접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취업 이미지 완성을 위한 고려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직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자, 우리가 제조업은 굉장히 더 보수적이고 좀 차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서비스업은 트렌디하며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예, 우리가 유통업은 건강성이 넘치는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삼성이라든지 삼성은 뭐 세련되고 산뜻한 이미지, LG는 대인관계가 좋을 듯한 호감성 이미지, SK는 지적이며 커리어 중심의 이미지, 이렇게 각각의 회사의 어떤 그 이미지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희망하는 기업의 이미지는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면접을 보려고 생각하는 회사를 한번 방문해서 그 회사의 직원들의 옷차림이라든지 그 복장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직업에 따라서는 직무에 따라서는 승무원 상당히 이제는 매력을 갖고 있는 이미지가 연출될 필요가 있겠고, 경영 지원은 이제 무난한 모습의 이미지, 영업직은 활동적이며 이미지적인 외향적인 이미지, 그러기 위해서는 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용무 이런 것도 같이 갖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술직은 차분하며 말수가 장하지 않는 이미지, 이런 측면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네, 면접 대비 요령을 살펴보면은 먼저 제가 얘기했던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한 질문 대비, 이것이 첫 번째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주로 확인하는 내용을 대비를 하면은 뭐 이력서에 보시면은 학점이 너무 좋으면 뭐 공부만 했나? 이렇게 압박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학점이 안 좋으면 뭐 학교 다닐 때 좀 놀았나? 뭐 이런 식으로, 예, 학점이 저조한 이후,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점이 적은데 직무에 관련된 경험과 자격증과 이런 것은 굉장히 많어. 또 직무에 관련된 전공은 다 A뿔이야.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학점을 적습니다. 뭐 3.1 아니면 뭐 2점대 좋아요. 그럼 분명히 그걸로 면접이 나올 겁니다. 학점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면접을 유도하는 질문도 돼요. 이 면접 질문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예, 제가 학교의 전체적인 학점은 좀 저조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놀아서 저조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직무에 관련돼서 이러한 자격증, 그리고 그쪽 관련된 이러한 경험, 또 이러한 교육훈련, 이런 것들을 받고, 또 직무에 관련된 전공은 너무 열심히 해서 다 A뿔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직무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학점을 고르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굴 선호하겠습니까? 학점 낮더라도 직무에 역량이 높은 사람을 선호할 것입니다. 또 어학연수 및 교환 학생 기간과 대비한 어학점수, 어학성적 같은 거, 이 해외 연수를 갔다 왔든지 어학연수를 갔다 왔으면은 거기에 걸맞아야 돼요. 뭐 영어 자기소개서를 물어봤는데 하나 답변을 못 한다든지 그러면은 어학 가고 그냥 설거지만 하고 온 것이죠. 또 건강에 관련된 사항, 남성의
남성의 경우는 만약에 이제 군 제대인데 이제 군 병역 면제인데 이제는 면제 사유라든지 이럴 때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과감하게 얘기하고 지금은 괜찮다. 다 완치가 돼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자신 있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실무 담당자 혹은 해당 임원이 확인하는 내용에 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과 관련된 개인의 과거 경험 또 경력들에 대해서 질문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 철저히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스토리텔링에서 얘기한 이 스타 방식으로 답변을 준비하고 답변을 연습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업무 수행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력이나 경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 이것을 직무에 어떻게 연계 지을 것인지를 답변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직무의 역량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에 관련된 나의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찾아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했었죠. 그것이 이제 바로 직무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또 개인의 경력 중 특이한 경험에 대해서는 좀 어필할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내용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면접관 질문 예상의 예를 한번 보면은 요 이력서를 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자, 컴퓨터 창의성 대회 정통부 장관을 받았다고 했는데, 자, 컴퓨터 창의성 대회에 정통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아이템이었습니까? 자, 이런 정통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하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볼 때 그거를 갖고 가서 이런 걸 물어보면은 제시 한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본인의 아이템이 어떤 점에서 창의적이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직무에 관련된 상이라고 하면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그 면접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관건이었는데요. 이제 한번 면접을 잘 보는 요령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토리라든지 자기 분석을 활용해서 어떤 직무에 관련된 열정을 가진 경험이 있으면 그 열정을 가진 경험을 찾아서 스토리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성격 장단점 검사를 MBTI라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나의 성격 장점은 직무에 관련된 장점, 또 성격의 단점은 직무와 무관하거나 직무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단점을 쓰고 그것을 극복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러한 직무에 관련된 장점은 간단하게 스타 기법으로 쓸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전 경험의 정리, 프로빙 기법, 즉 스타 기법의 활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기법을 활용해서 어떤 상황, 과제, 행동, 이런 결과 등에 대해서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그 경험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정돈되고 깔끔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자, 시츄에이션, 상황이라는 것은 행동이 발생했던 상황의 맥락이죠. 거기에서 나는 어떤 과제를 갖고 있었는가, 태스크. 그 다음에 액션, 문제를 해결했거나 문제 해결 접근 과정을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꼭 성공해야만 되는 건 아니겠죠. 또는 이후 활용 및 실패했어도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연계가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사 담당자는 이 시츄에이션과 상황과 과제보다는 액션과 결과를 굉장히 더 중요시합니다. 이런 것이 저는 또 심층 면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그 당시에 당신이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당신이 수행한 과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취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 행동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질문을 하는 것이 이제 심층 면접의 일환이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의 상황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으니 여러분 답변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면접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을 잘 보는 방법. 이 면접은 정말 정확하게 또는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예상 질문을 한 15개 정도 찾아서 그것을 다 글로 써서, 근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배운 그런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작성한 다음에 그것을 저는 비디오 촬영기가 있으면은 비디오를 촬영하면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답변하는 모습을 찍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하면서 수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비디오가 없을 경우는 그냥 목소리라도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버벅거리고 이상한지 그걸 자꾸 들을수록 괜찮네 할 정도로 연습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모의 면접이 있다가 무조건 가서 이제는 그렇게 15개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무조건 가서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피드백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하고 면접을 오라고 하면은 구인업체에서 무조건 그냥 가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회사든 아니든 간에 일단 가서 면접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면접의 횟수를 늘리다 보면은 정말 면접을 잘 보게 되고 그러면은 성공 취업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를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결론으로 정의 내리는 연습을 하고 발표해 본다. 이것은 두 갈식으로 하고 스토리텔링식으로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기소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은 무엇입니까? 왜 내가 뽑아야 하나요? 또 모든 문제는 결국 이러한 데피니션을 할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결론부터 내릴 수 있나 보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의 입장에서 선호하는 단어 사용을 미리 연습하고 발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기업의 입장에서 또 면접관의 입장에서 피해야 할 단어나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스타 기법으로 작성하다 보면은 군더더기는 다 빠지고 핵심적인 것만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이야기할 수 있게끔 요약해야지, 아까 시간의 제약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길면은 엄청 짜증나요. 면접관이 핵심을 잘 파악하고 면접에 임하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습관처럼 나오는 여러 단어 중에서 이러한 것을 미리 스크린하고 걸러본 후에 또 발표를 통해 수정하고, 그리고 그 직무에 관련 없는 거 쓸데없이 부가적으로 막 붙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군더더기를 다 빼고 나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원 직무에 대해서, 지원 기업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직무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관심도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직무에서 주로 하는 역할과 이 직무 분석이죠. 우리가 이제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이러한 능력과 또 역할 이런 정도를 분리해 놓고 나와 공통점을 찾아서 연결하는 방법 이런 걸 우리가 다 사전에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지원한 기업에 해당되는 여러 정보들을 사전에 정리해보고 나름의 기준으로 분석해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는 기업 분석을 통해서 기업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일단은 공통 역량이 인재상 파악, 인재상에 관련된 경험과 스토리 만들기, 그리고 회사의 목표나 비전을 무엇인지, 어떤 걸 가지고 그 회사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그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나만의 성격 장점이라든지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활용했던 그 스토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원 동기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어떤 그 일본 자기소개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직무 분석, 기업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